가끔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라든가 내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에 내가 노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심리학 책이 하나 있어요. 다크 심리학인데,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되게 오랜 기간을 지키고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기술을 알아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술로 누군가한테 당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써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리학의 그 반대편의 기법이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악용하면 너무 나쁘게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을 읽고 이 심리학 기법을 당하지 않게 쓰면 너무 좋은 기법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심리학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기법이 3개가 있어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러브밤과 간헐적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중독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라이팅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진화된 것이 기억의 재구성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생활에서 남편분들이 바람피고 나서 그 와이프를 의처증으로 모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진화된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러링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투랑 행동을 복제해서 영혼의 단짝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말 본색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선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럴 때는 정말 간슬개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상황이 너무 나한테 불리해지겠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런 상황일수록 그 사람한테 더 다가가고 더 친절을 베풀고 더 그 사람이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크 심리학, 심리학의 반대쪽에 있는 이 기법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법을 어느 정도 알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내가 그런 기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다크 심리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조종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그 심리 상태, 이거를 다크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기법 3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크 심리학의 기초이자 조종자들의 기질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세 번째는 사이코패스, 이렇게 3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은 과도한 자기애와 특권의식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타인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저희 주위에 보면 나르시시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본인의 그 어떤 권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이거를 정말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부분들, 교묘한 계산과 전략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냉철한 성격을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는 분들 있죠. 심지어는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 특히 경쟁자가 되는 사람을 정말 악의적인 루머를 막 퍼뜨리고 그거를 진실인 양 그렇게 포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키아벨리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충동적인 성향, 이거를 사이코패스라 그러는데,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연쇄살인마, 이 연쇄살인마 중에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그 상대방이 죽어가면서 그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연쇄 살인마들 중에 이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크 심리학을 누군가한테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다크 심리학을 한 번쯤 읽어보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책에 그 다크 심리학의 타겟이 될 확률이 있는 부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다크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 때 정말 아닌 것들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럴 때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내가 다크 심리학의 타겟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특정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항상 자존감이 낮아진다.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정말 내가 너무 하찮고 내가 소중해 보이지 않고 내가 찌질해 보이고 막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 두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사과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과를 정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그냥 말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좌우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이 타겟이 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이렇게 내면이 무너지면 정말 다크 심리학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은밀한 설득과 조정으로 해서 그 대화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또 이 심리적인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다크예요, 다크. 심리학 기법에서는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는 기법들이고, 이 기법을 그냥 알아서 내가 당하지 않게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심리학적인 기법들인 거죠. 첫 번째는 미러링 효과. 이거는 뭐 저희가 코칭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한데, 상대방의 몸짓과 말투를 따라해서 무의식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게 이 미러링 효과에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문전박대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부탁부터 들어주게 해서 나중에는 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심리학 기법이 있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이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이 역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연인이었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인일 때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매달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근데 여자한테 실증을 냈던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나는 안 만난다. 그거는 정말 나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강하게 들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분을 안 만난 거고, 또 너무 신기하게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 연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너무나 잘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너무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맨 처음에는 되게 아쉬웠다가 지금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착적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그 정도면은 서로 아닌 거를 알고 정리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분이 계속 집착적인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고립과 분열을 이 사회적인 무기, 사회적인 현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립과 분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간질인데,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끼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나만이 유일한 해결사인 척 관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이간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요법인데, 아무 이유 없이 대화를 단절해 상대방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먼저 굴복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폭력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로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매스컴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정말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에 나락으로 가는 경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미 나락이 된 이미지는 실추가 돼서 이 회복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심리학 기법에서 고립시킬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타깃으로 설정해서 그 판을 뒤집는 데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다크 심리학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방어 기제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항할 수 있는 이 심리적인 기법,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레이 록 기법이라는 심리학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조종자 앞에서는 아무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재미없는 회색 돌처럼 느껴지게 해서 타깃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쓸 수 있냐면, 저런 분위기 있죠. 남들 다 욕하는데 나만 욕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이게 최선의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 설정으로 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서 이를 침범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경계를 분명히 해서 이거를 넘어갈 때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적 재구성. 상대방이 말이 가스라이팅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방법. 이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거는 저희 심리학에서도 많이 행하고 공부하는 부분인데, 인지를 재구성하려면 일단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 시선도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회현상으로 보면 가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걸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걸까? 알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되게 무서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악용하는 분들도 있고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걸 필요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분석하셔서 이거를 역이용하실 필요는 있다.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읽어서 악용하지 마시고 그 피해 대상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실용서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